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적에 힘입어서 언택트 업종들 다시 한번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과거에는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어제부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 한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거래소 시장이 2.4%대가 좀 밀렸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4%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이유는 코로나에 있어서 재확산,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셧다운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용잔고가 원체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악재,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 변동성을 좀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날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이 5천억 대가 넘는 물량을 좀 매도를 했었어요. 5,200억대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시장 자체는 전날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다시 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생각보다 많이 밀렸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급락에 따른 반등 시그널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한 번 더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강보합 정도로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날 같은 경우도 고객 예탁금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신용 잔고도 여전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내일 정도에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신용 잔고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서서히 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장에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조정은 좀 확실해 보이는데 현금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밀려 내려왔었고, 3월 시장처럼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에 대한 유발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게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 많이 했었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조정 부분들로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 이유를 좀 붙이겠죠. 조정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 바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이 부분들 급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아마 이 확진자 수의 증가, 이 발표가 좀 있을 거예요. 일별 확진자 수를 좀 보게 되면 8월 15일 날 휴장이었었죠. 280명 가까이 279명의 확진자 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16일 날 줄어들었다가 전날 다시 240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확진자 수가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들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주도 섹터들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서서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2차 전지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 SDI하고 LG 화학이 있죠. 단기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50만 원대 초반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4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1선에 있어서의 지지 여부를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LG화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 SDI보다는 조금 적게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였었죠.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21선을 하회해주는 뭐 15, 14만 원대 초중반권역 그 자리 때부터는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받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쪽도 마찬가지예요. 5G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21선을 KMW 같은 경우는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61선 정도 기반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리대가 한 66,000원 자리대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전날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기업이에요. 시젠 같은 경우도 전날 급등이 좀 나와주고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도를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고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CGN 같은 경우는 이 수출에 대한 물동량은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연말 여전히 어제부터 이제 연말에 있어서 준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배당에 대한 종목군들 좀 관심권역으로 놓고 봐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 그 배당 쪽에 있어서는 금융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금융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통 보게 된다라면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적지는 않아요. 지금 보기엔 작년 같은 경우 4%대 배당을 좀 받았었죠.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인데 2분기 때 최고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3분기 때와 4분기 때 실적이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배당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좀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에 배당수 같은 경우는 길게 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들 이외에 이제 산업재 쪽 섹터들도 있어요.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언택트 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수급 개선 종목분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넷마블이나 LG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주죠. 언택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게임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 거리도 좀 있을 거예요. 다른 모멘텀 거리도 있는 부분들이 이 BTS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게임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언택트에 대한 관련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의 조정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괜찮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LG예요. 지주사인 LG인데요. LG 그룹사들, LG전자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고 LG화학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LG 쪽 지주사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거래일 동안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박스권역 자리대를 넘어섰어요. 8만원 자리대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충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 반대로 외국인 쪽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최근 4거래일 동안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매도세는 좀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봤자 이 7월 달에 외국인 쪽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종목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잠깐 좀 지수 얘기를 아까 좀 빼먹었었는데 지수를 좀 보게 되면 2348포인트대예요. 2348포인트대인데 오늘 아마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아마 삼성전자 요 부분들의 좀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업종군들 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310포인트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하락의 폭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80포인트 정도대예요. 61선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1선을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항상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갔었거든요. 근데 61선은 처음 만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지속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신다라면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반등기를 이용을 해서 현금을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장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9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8월 한 달간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던 코스피 지수 어제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조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적 여건이 3월과는 다르고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동성에 의한 이 시장 우상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이 조정을 뒤로하고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종목별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모두 상승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합니다. 59,000원대 다시 한번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계속 빠집니다. 0.5% 넘게 빠지면서 어제 8만 원대를 이탈했는데 오늘은 77,7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78,000원대마저 무너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 가깝게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1%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언택트 업종들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왔는데 네이버 역시나 오늘도 추가 상승 중이고 LG화학 3% 가깝게 뛰면서 다시 한번 70만 원대 찾았고 70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낙폭을 그대로 만회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3%가 넘게 뜁니다. 31만 3,500원대.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5만 1,1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 어제 낙폭 5%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6% 상승세 나오면서 15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보합 출발 그리고 삼성 SDI 1.6% 넘게 상승하면서 44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지수 0.7% 넘게 상승하면서 2,366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5% 이상 상승합니다. 81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인데 일단 시젠 오늘도 갑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상승 나왔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2% 넘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11만 1,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4%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호실적에 의한 이 상승이 어제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약 3%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8% 이상 상승하면서 10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빨간불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제넥신이 오늘 크게 힘받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에 마쳤는데 오늘 거의 6% 가깝게 뛰네요. 12만 7,300원대. 그리고 KMW 0.85% 상승, CJ ENM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도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원대 진입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점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개인들이 좀 반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흔들린 게 아니고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어제 우리나라가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인 그동안 상승에 따른 그런 불안감과 그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같이 충족이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런 핑계로 인한 이제 과잉 폭락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은 어제 일본 증시라든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이나 많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어제 폭락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 끄떡없이 어제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최소한 일본보다는 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이 4%나 폭락을 하는 부분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폭락 같은 상황들은 없었고요. 계속 양호하게 상승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올라가지 못했던 바닥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보다는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다만 이제 그 제약바이오만 지금 계속 어제도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좀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널뛰기처럼 계속 그 변동성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하는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의 양상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급등하는 종목들은 결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조정. 어제처럼 흔들리게 되면 좋은 종목들을 어제 싸게 담는 전략이 어제 바로 주요 요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싸게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의 그 상승 기조는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코스피를 보더라도 꺾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시세가 이탈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과거에 한 6월달 정도에 보면은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주고 다시 상승을 했듯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흔들렸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한 1, 2주 정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상방향을 틀었듯이 여기서 옆으로 기고 다시 상방향으로 틀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많이 떠있는 종목을 공략한 것보다는 떠있던 종목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일단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셨던 종목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이오니아부터 질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어제 이제 급등을 했죠. 진단키트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제 추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대감입니다. 사실 이 바이오니아도 저도 회원분들한테 이 종목을 11,800원대에서 한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11,800원대 추천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부담이 되는 자리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규 매수라든지 이제 접근은 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매로서만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오늘 시가 손절을 잡고 29,750원짜리를 손절을 잡고 이전 고점짜리의 단타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그 확산에 대한 그 다음에 그런 공포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바이오니아는 이미 2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최대 실적으로 잡혔다는 이슈가 며칠 전에 나왔었고요. 나왔고 8월달
초에서도 8월 5일인가 그때 콜롬비아에 56억의 규모의 코로나 진단 장비 키트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 이런 거 부분으로 일단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일단 정고점 돌파할 부분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무리 봐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일단 11,800원대에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는 이제 단타로서만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GH 신소재인데요. 자, GH 신소재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자동차 그 내장재용에 들어가는 이제 부직포 이런 거에 이제 부직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마스크 이슈로 이제 어제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요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일단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요게 이제 움직인 이유는 이제 자회사가 음압 병상 관련주로 관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회사인 원방테크라는 이 회사는요, 직접적으로 음압 병상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대신에 원방테크라는 자회사의 또 자회사인 이제 옵트에서 바이오 클린룰을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이오 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클린 사업을 하니까 이제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어제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어제 그래서 뭐 우정바이오, MVH 코리아, SY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음압병동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 원방테크의 회사 지분의 24%를 보유한 바로 요 GH 신소재가 어제 관련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에 움직인 거예요. 음압병동 관련주로 엮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적으로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은 일단 4,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때 이쪽으로 그래서 요 네모칸으로 밀리게 되면 단타적인 관점으로 싸게 공략을 해서 먹을 때 대충 한 5,000원 정도 내에서 매도를 하겠다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이거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코스온입니다. 자, 코스온인데 어제 이제 그 보고서 단기 검토 의견 부적격에 지금 하한가를 어제 맞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 종목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어제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이 있죠. 경남바이오파마라든지 OQP라든지 C큐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경남바이오파마라든지 그다음에 OQP 같은 경우는 지금 빠졌고 그다음에 C큐브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이슈로 빠졌는데 오늘은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대 지금 급등이 좀 나왔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 부적정 얘기가 아니고 한정이죠, 한정. 그래서 한정을 가지고는 단기 검토 의견 결과 이제 그 한정의 통보를 받았던 부분으로 상장 폐지가 바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어제 기사를 살펴보면 다시 올해나 내년 안에서 다시 열심히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봐서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노란톡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방송상에서도 요거를 재미 삼아서, 그러니까 많이는 절대 살 수 없어요. 하한가를 한 종목을 절대 많이 살 수는 없고 정말 딱 한 주, 재미 삼아서 한 주 정도만. 어차피 이게 어제 나왔던 이슈가 최근에 수급도 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돼 있었고 그렇게 하한가로 이게 내려가면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부적정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거절이 나와가지고 뭐 상장 폐지될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낙폭이 과하니까 재미 삼아서 한 주만 한번 3,650원이었는데 어제 한 주만 한번 공략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네요. 지금 급등 VI가 걸려가지고 일단은 그 다음 호가에서 얼마나 반등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공략할 수는 없고요. 어제 같은 정도에서 이제 공략을 추가 매수를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했었어야 되는 자리고 지금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셨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제에서 할 수 있었었고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에서는 비중을 좀 털어내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악재가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지금 OQP 같은 그 종목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개파락 어제 하한가를 맞고도 오늘 지금 또다시 흔들리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종목들이 조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비중을 많이 좀 줄여주는 포스원에 대해서 추가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같은 날에서는 일단 종목들이 많이 빠진 부분들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최근에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지금 이렇게 60일선 쪽으로 밀려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서 이 카메라 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이제 IT죠. IT 부품주인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 조정을 받으면 한 번 더 만약에 시장이 출렁거린다 그러면 10,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10,000원까지 밀려도 낙폭과되고요. 낙폭과대라는 얘기는 그 자리 이상은 들어준다는 얘기에서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낙폭과됩니다. 그래서 60일선 이 이하 쪽으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11,200원서부터 해서 뭐 10,000원 이상 위에서는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을 잡으시면 되고 목표 가격은 일단은 이 고점 자리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 14,000원 정도를 보시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조정시마다 한번 잘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2% 이상 상승권까지 좀 진입이 된 상황인데 오늘 증시 상황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 증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 채널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추세대 상단 부분에서의 저항이 이제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조심하라고 방송에서 이제 몇 차례 언급을 드렸고 추세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추세대 하단을 어저께 찍었고요. 오늘 시가 상승부터 다시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는 아마 21선 부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 한 83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대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직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증시 신고가 상태로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증시만 여기서 나홀로 무너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의 주신 종목들 볼 텐데요. YBM넷을 물어보셨어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이제 뭐 어저께 상가 가고 주가 전망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 7월 초쯤에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을 드렸다가 그동안 이제 그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정부에서 이제 학생들 확진자 나오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돌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2차, 3차 확산이라고 해야 할지, 2차 확산이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게,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이제 잘 방어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좀 급격하게 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이틀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상황을 봐서는
11,500원 정고점 부근이죠. 이 정고점 부근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YBM넷 같은 경우 이 정고점 돌파한다면 12,500원, 13,000원 부근까지는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단기간 한 약 이틀간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신고가 부근인 11,400원까지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일 고점 부근, 오후 늦게 상한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많이 분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되는지 여부를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주가 형태, 주가 패턴 상황으로는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타 정도 노리시는 관점으로 조정 나오면 분할 매수했다가 반등 시 매도하는 관점으로 지금은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유라테크인데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 종목은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대선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대선 테마이기도 하고,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저께 이제 11,000원 부근이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어제 아랫꼬리를 조금 달아주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지금 시가 상승해서 저항권에 이제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인데, 만약 주가가 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저는 여기서 단기적인 추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200원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 다시 상승하는 흐름,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21선 올라가게 되면 21선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12,100원에서 12,000원 정도, 그 가격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단타 매수 노릴 수 있겠고요. 조정 시마다 대선 테마는 항상 궁뎅이 무겁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냅니다. 지금 월봉 보시면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 조정이 잘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역시나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도 2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선 테마로서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 거기다가 세종시 이전 관련한 이슈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기간 조정을 한 달 정도 안 되게 좀 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메디톡스인데, 이 종목이 이제 완전 죽다가 현재 살아난 그런 모습이죠. 이제 법원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 품목 허가 취소 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죽다가 완전 살아난 그런 종목인데, 보시면 증시에서 이제 악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죽어가던 종목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경우, 간만우처럼 어제 이제 간만우도 상장 폐지가 이제 정리매매 한 이틀 남겨놓고 정말 기사회생으로 역대 이제 없던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살아났는데, 메디톡스 역시 이제 약간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회사가 존폐 위기까지 갔던 그런 경우죠. 지금 그런 악재가 소멸이 되었고,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점상으로 갔고 오늘 지금 종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악재를 당하기 전에 주가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너무 막 급등하는 종목을 저까지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붙지는 마시고요. 지금 주봉 보시면 30만 원대 이 저항 라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돌파 여부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 최대한 싸게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3분기부터 아마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 3분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건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 시술이잖아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이런 시술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완전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4만 원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되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34만 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세요. 일단 이 종목 상승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아이스크림 에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그런 이슈를 좀 받아서 어제 좀 상승을 했었죠. 어제 한 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한 10시 이후에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밑으로 빠질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은 오늘 정도에 한번 차익 실현 매도를 한번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는데 의외로 좀 많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그 상황을 보고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 한 번에 좀 정리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이제 받치는 그런 매수세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원격 진료나 이런 관련주들은 단기 성향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10시 이후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그때 이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침에 한번 시초가에 한번 매도를 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KMW예요. 이 종목은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지금 매수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어제 급락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매수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KMW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급락을 한 게 아니죠. 시장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좀 동조화되어서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면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조정세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가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 이제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 5G 관련주는 그래요. 최근에 그 하반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통신 장비 설비를 상당히 좀 늘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G 관련주 해서 언제 매수 타점을 잡을까 최근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져요. 뭐 특히 TMW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통신 3사 쪽에 장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이나 뭐 노키아, 뭐 에릭슨 이런 회사를 이제 주요 매출처로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10시 이후에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눌려질지는 그때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회색선 부분 한 69,0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이 지지선이 좀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 선 부분까지도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 가능해지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때 한 66,000원 정도에서도 재매수 타이밍. 오히려 이 주가가 좀 밀릴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단기 한 21선하고 지금 68,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받을 때 이 종목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예요. 이 종목은 그 추가 상승 전망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런 그 관점에서 좀 물어봐 주셨어요. 추가 상승 전망. 일단 어제 이 전반적인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는 상당히 좀 강했어요. 예, 상당히 좀 강했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했나 좀 살펴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하반기에 그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무릎 주사제가 있어요. 그 콘주란이라는 그런 그 부분, 콘주란 그리고 이제 피부 재생 안티 에이징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3분기에 또 이제 건강 개선 식품 그 코넥트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신제품 출시 이런저런 그런 여러 그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나 이제 매출 증대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최근 수급을 봤을 때도 외인이 한 어제 14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기관도 최근에 한 4만 5천 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접근을 하실 때 일단 매수는 오늘 저점 부분 그 볼리저 밴드 상단 부분이거든요. 한 66,500원 정도, 6,000원 정도 이 부분을 단기 손절 라인을 잡고 지수가 살짝 이렇게 분봉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0분봉으로 봤을 때 한 67,000원 정도, 68,200원 정도 이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오늘 저가 66,9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들 시그널 전해주시죠.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스럽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종목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보면은 원익 IPS 신규 매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종목 뭐 충분하게 어제 시장 하락이 나왔고 8월에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바닥을 좀 확인하는 포인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제와 오늘 자리에서 조금 바닥을 확인한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뭐 장비 쪽이나 해서 수주 가능성 또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종목이고요. 매출액트 포인트가 또 원체 조금 크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충분하게 저는 현 구간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2020년 초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바뀐 좀 횡보 흐름이 나오지만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한 38,000원대 이상으로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 보여줬던 4만 원대 흐름 충분히 시간 여유 갖는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시고 좀 길게 보신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다산 네트워크스를 13,600원에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5G 관련 주이기도 한데, 굉장히 조금 글로벌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 종목이 좀 재밌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시사항을 열어보니까, 8월 11일과 12일에 신주 인수권 행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수가 40만 주랑 또 보니까 90만, 97만 주 정도 발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이제 행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두 개 합쳐가지고 한 130만 주, 40만 주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조금 많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을 봐야 되는데 7,200원이거든요. 7,200원에 행사를 합니다. 현재 주가가 한 13,000원 부근인데 행사하게 될 경우 날짜상으로 본다면 한 8월 말 정도의 행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행사가 되게 되면 조금 많은 물량을 던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게 이 종목의 하루 거래량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거래량 자체가 적을 때가 보통 한 100만 주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140만 주 정도의 물량 소화를 충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크게 종목에 영향 없이 움직임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만약에 시비출에 대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은 하겠지만 큰 하락은 없을 거고 하락에 오히려 반등 포지션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에서 물량 수출가 나올 거고요. 거기가 오히려 바닥 인식되면서 상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8월 말 정도에 나오는 물량에 따른 걱정,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지난다면은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하락이 나온다면 12,000원 아래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금호 HT인데요. 현대기아차 부품주 테마 이슈 맞으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종목인데 최근에 어제 시장에서도 좀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바닥자리에서의 포인트 정확하게 시그널 나와주면서 시장 안 깨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굉장히 좀 이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근데 원체 갭상하면서 뛰어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리신 이후에 상승 분위기를 타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이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진짜 신규 접근 하신다면 한 2,1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구간입니다. 2,1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담으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성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올라간다면 전고점 자리 2,85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 부탁드립니다. 급하게만 잡지 마시고 조금은 내려올 때 담으셔서 전고점 돌파하는 포인트 보시고 대응하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조금 기다리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바로 이주연 위원님의 이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벌써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17% 이상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이외의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요. 총 누적 수익률 73%를 넘어가는 가운데 동일 고무벨트는 하루 만에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3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엮여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 워낙에 그 제약 섹터들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한 4,800억 정도인데요. 지금 정고점 부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 지금 실적이 매우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약 한 300억 정도의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꾸준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과 주봉상 보시면 월봉상의 하락 추세 저항을 이번에 이제 돌파하고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 속에 ABC 파동이 이제 1, 2, 5파가 나오고 ABC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파동으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제약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매수가는 29,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34,9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5,500원, 25,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릴 때 분할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일단 그 LG화학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매수 단가가 65만 원에서 67만 원 초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하루에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손절 라인은 한 6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하루 이틀 좀 더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이 대략 한 64만 원에서 한 67만 원 정도 그 바운드를 잡아서 그 정도 이렇게 밀리면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좀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